살면서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3개월 뒤면 2025년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운의 기운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본인이 점을 봤는데 2025년은 자중해야 한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불안하게 되시겠죠. 아마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할지 모릅니다. 나는 좋은 기운 들어온다는데? 라고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오늘 영상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운에 더 좋은 기운을 드리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운이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 운이 들어왔을 때 모두 잘 풀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참 아쉬운 거죠. 그럼 준비를 해놓으면 되느냐? 일부 맞을 수는 있지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뭘 하면 될까요? 본인이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각자 개인이 알아서 척척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 하나를 지켜보면서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딱 감정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 감정은 불안입니다. 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안을 이야기하니 뭔가 이상하시죠?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 건 맞지만 그 운을 대운으로 만드느냐, 소운으로 만들고 끝내느냐는 바로 이 감정을 느끼면서 본인이 행동해야 할 전략을 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 불안을 활용해 운이 들어오는 시기든 그렇지 않은 시기든 늘 대운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서윤, 홍주연님으로 50만 부의 베스트셀러 더 해빙의 저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서윤 작가님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마스터로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운이 들어오는 시기와 그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을 깊은 통찰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의 저자 조 비테일은 더 해빙에 대해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읽었던 것 가운데 최고. 그런 저자들이 쓴 신간인 운명을 건네는 호의, 페이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불안을 활용하여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불안이 어떨 때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불안에 대해서 알랜드 보통은 그에 져서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지위와 능력이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현재 시점에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질투가 되고 곧 불안이 된다. 하지만 갭 차이가 큰 사람과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불안은 이럴 때 생기는 원인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꼭 불안이 그럴 때만 드는 건 아닙니다. 당장 나가야 할 카드값, 각종 비용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자,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지는 살펴봤고, 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말로 우리가 가진 생각에 갇혀진 틀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럼 이 틀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우리 스스로 하니까요. 그럼 그 틀을 재조정하는 걸 리프레이밍이라 합니다. 저자는 불안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고 리프레이밍 하는 것을 제안하죠. 책에서 저자가 화자로 나와서 직접 말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성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을 잡아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불안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불안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아니면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감정과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불안의 무게에 눌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불안을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책은 다른 자기계발 서적과 다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된다 등의 딱딱한 말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소설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등장인물들의 배경도 나오고 그 인물들과 저자인 이서유님이 화자로 등장하여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무엇이고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매우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죠.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했는지에 따라 본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결과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자가 말한 리프레이밍이 뭘까요? 불안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는 건데요. 저자가 쉽게 말해주기도 했죠.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라. 리프레이밍에 대해 좀 더 들어가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정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저항하는 것보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하고 쓱 넘겨버리는 것처럼 내면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이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그냥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지금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그냥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생각이 쓱 사라질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본인을 통제하기 힘들다면 일단은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 분석해보고 재해석을 하라고 하죠. 제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와이프와 5분 정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를 함께 정리하다가 싸우게 된 건데요. 제 짐이 좀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 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왠지 제 추억들이 함께 나가는 느낌처럼요. 그래서 툴툴댔더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도 보니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단은 싸우긴 했는데 돌아서서 책상에 앉아 생각해보니 화를 낼 일도 아니었고 오히려 전 영상인 부의 법칙에서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분석 아닌 분석을 빠르게 하고 나서 바로 와이프에게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도 한 소리 두 소리 더 나오죠. 사실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려갔을 때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다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 소리에 미안해, 두 소리에 미안해 라고 하며 화해가 잘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를 막 내거나 짜증을 내다가도 어린아이들은 순식간에 기분을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감정을 그때 느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 느껴야 한다는 법도 없고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해서 또라이라고 들을지언정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중을 위해 더욱 좋다는 건 모두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계속 난다면 일단은 침착하게 앉아서 이렇게 자문해 보길 심리학자들은 권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마윈은 24명 뽑는 KFC 채용에서 24명이 지원해 23명 합격하고 본인만 불합격되었죠. 오프라 윈프리는 14살에 성폭행당하고 아이를 출산하지만 조산아로 사망하는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불안을 저 자문 하나로 마윈은 알리바바를 만들었고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최고 진행자이자 최초 흑인 여성 앵커이며 3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서 책의 내용을 읽어드린 부분 안에 사실 이 책의 대부분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죠. 저자는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보라는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예요. 등장인물들은 너도 나도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실패한 경험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불안을 신호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아마도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죠. 불안에 대처하는 전략 말이죠. 책에서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행이죠. 너무 많은 유형이 있으면 내가 이 유형인지 저 유형인지 보통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으니까요. A 유형과 B 유형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본인에게 맞는 대처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책에 제안된 방법은 불안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왜 느끼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게 되었는지, 그때 내린 결정이 단기, 장기적으로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저는 이혼했을 때와 해고당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불안했을 때인데요. 이혼했을 때 불안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죠. 물론 명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해고당했을 때는 결심한 것이 회사원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월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유튜브도 그 일 중 하나였죠. 이렇게 불안이 행동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유형을 A 유형이라고 합니다. A는 액션의 A이죠. 저자는 A 유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A 유형에게 불안은 이런 의미예요. 당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존재죠. A 유형은 남들이 잘 나갈 때 나 혼자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확실한 원동력으로 불안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반면에 B 유형은 A 유형처럼 하면 운이 달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밸런스를 뜻하는 B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면 불안이 찾아올 때 B 유형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어진 행운을 순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비유형에게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범위를 살펴볼 때부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못하고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몇 개 틀리기라도 하면 더 불안해지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유형의 경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은 아까도 했던 말이죠. A 유형은 해당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B 유형은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루 30분 정도 할애하는 거죠. A 유형은 정면 돌파로 공격 축구, B 유형은 우회하는 걸로 수비 축구로 볼 수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B 유형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감정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불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본인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보다 왜 불안을 느끼는 것인지, 내가 경험상 불안을 느낄 때
했던 대응 중에 결과가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는 활동으로 본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불안이 그 사람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죠.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면 그 과거는 이미 가치 있는 재산이 됩니다. 한편 책에서는 불안에 대해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지금 불안이 왔다는 것은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한 운명의 호의일 수 있어요. 이때 운이 주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 손안에 최고의 것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이 불안한 시기는 행동하는 나를 일깨워야 할 때예요. 그렇게 만난 나를 많이 반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불안을 느낄 때 어떤 유형이든지 유형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운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음을 책의 전반에 걸쳐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안과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성장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고 있는 것은 본인밖에 없죠. 세상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장을 계단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책에서 표현한 방식이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요. 나선형 구조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올라가는 것인지 그냥 평지를 걷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옆을 보면 본인이 지나온 길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아래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A 지점에서 옆을 보면 B, C, D 지점이 모두 보입니다. 이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불안할 때도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은 무질서함이 연상되기도 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면 불안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무질서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무질서 안에서도 질서를 만들도록 만들어버리죠.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잡히면 우리가 레벨업되는 시간이 됩니다. 불안 속에서 우리가 유형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면서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을 없애는 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로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외심을 가질 때 몸 안에서 염증이 작용하는 정도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경외심은 경이롭고 놀랍고 영감을 주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생기는 감정인데요. 보통 극지방의 오로라를 보거나 놀라운 예술 작품을 볼 때,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볼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로라를 보러 가고 예술의 전당에 작품 보러 가고 우주 비행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탁 트인 자연 공간을 바라보신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평소에도 경외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경외심이란 우리가 인생을 겸손하고 경이롭게 대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작용하는 것도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더 작용할 수 있게 되죠. 경외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운도 더 따라오게 됩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에서 보면 억만장자들은 모든 것에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운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경외심을 가지기 위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시면 어떠실까요? 다음 편은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입니다. 제 와이프가 계속 추천해준 책인데 이제야 읽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